안녕하세요. 조응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실기 대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 과제를 왜 해야 하는가, 항상 그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되면 뭐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유를 알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는 어떻다? 많은 그 효과라 그러죠. 투자 대비 어떤 결과가 조금 이렇게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 물론 그림을 그리는 거긴 하지만, 이걸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는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 이해하는데, 자, 일단 아이디어 스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는 아이디어라는 말과 스케치의 뭐예요? 합성어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럼 이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게 본질일까요? 예,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예.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스케치를 잘해도 아이디어가 별로면 그럼 별거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이제 쓸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순간에 편지지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신문지나 이런 데다가 편지를 써서 이제 남기고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발견돼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됐더니, 편지지가 뭐야 이거? 아우, 별로네 이래요? 막 불에 타 있고 막 지저분한 편지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면 감동을 주고 또 어때요?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편지가 왔어요. 근데 하트 모양이 막 되게 이쁜 거예요. 막 진짜 고급스럽게 이렇게 편지가 왔어. 그때 이제 내용을 탁 펴놨더니 돈 갚으세요라는 독촉장의 내용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편지지가 보기 좋고 고급스럽더라도 내용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이디어다. 스케치는 뭐예요? 이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아이디어는 사람의 겉사람,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겉사람이 내는 겁니까? 속사람이 내는 겁니까? 안에서 냅니까? 바깥에서 냅니까? 보통 안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전달이 되어질 때 항상 뭐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오류가 발생을 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할 것이고 내가 괜찮으면 상대도 괜찮을 거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어떤 고기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개고기를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은 한 번도 개고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절대로 그 사람은 그것이 개고기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어떠한 소고기든 말고기든 뭔가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소고기구나 하고 이 사람은 막 개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막 소고기로 계속 들으면서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가져와봐 그러면 다른 걸 가져오게 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랑 이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내가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는 목적이다? 발상하는 목적이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가 아이디어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저 혼자 다 하거든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내가 막 이러니까 사실은 아이디어 스케치도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라서 내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때요? 좀 규모가 크거나 하는 일을 할 때는 다 분업화되어 있고 함께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아이디어 스케치가 필요하게 돼 있는 건데
1차적으로 이제 발상은 뭐냐? 내가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러면은 좋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또 뭘 합니까? 망각하죠. 망각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시각화합니다. 네, 시각화를 하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죠.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던 것을, 내 생각을 보여지게 뭐 한다? 시각화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냐? 내가 마음에 생각했던 걸 시각화해 놓으면 다시 이 시각화된 것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어때요? 주관적이죠. 예.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시각화해 놓고 이렇게 봐보면 좀 더 객관화된,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화된 생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한다? 관찰. 그러면 관찰하게 되다 보면 뭐가 발견을 되느냐?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각화시키고 그다음 뭐예요? 관찰하다 보면 뭐가 발견된다? 문제가 인식되게 됩니다. 문제가 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뭐예요? 해결하려고 하겠죠. 해결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결이 곧 뭐가 되는 거죠? 또 시각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1차 발상이 두 번째, 2차 발생이 되는 거죠. 자, 2차에 이제 또 그 문제를 보완해서 시각화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관찰하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이 관찰, 문제인식, 해결, 다시 시각화해서 이거를 또 3차, 4차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디벨롭을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기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최종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최종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1차, 2차, 3차 발상을 하고 최종적인 안을 만들었어요. 인테리어. 자, 우리는 이제 스케치인데 이 스케치를 좀 더 이제 두 번째는 소통이죠. 소통을 잘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충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나는 알고 내 생각이 내가 하는 거면 모르지만 내 생각을 남이 다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 생각을 이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말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죠. 아까 고기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 개고기의 그림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고기다. 이거 많이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말로 하면 뭐가 생긴다?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각적으로 내 생각이 이래라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평면도 같은 걸 그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냥 어디로 가버립니다.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도를 보면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디자인 하나요?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직접 자기가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달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실제적인 이미지를, 스케치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3D 형태로 돼서 실제 형태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면 외에도 이렇게 3D로 된 입체적인 실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더라도 어때요?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 아까 뭐랬어요?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해서가 필요하고 하나는 뭐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이죠. 내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 내가 배고프면 얘도 배고프고 이럴 줄 알아. 내가 좋으면 얘도 좋을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하거든요. 친하면 얘는 나한테 다 이해하고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특히 가족들이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 나를 다 이해할 거야. 내가 모든 걸 원해도 다 해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자식은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이해하고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멀리 지내고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수록 훨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영상 보면 어때요? 선생님 되게 멋져 보이죠? 근데 저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은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저를 대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섬세해야 되고 더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뭐다? 섬세함이에요. 섬세함. 알겠죠? 별거 없어요. 섬세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을 상대가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내 생각이 100% 전달은 안 되지만 최대한 내 생각이 뭐 80%, 90%까지는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말과 형태를 통해서 오해를 줄이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첫 번째 아이디어 발상 뭐다?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아이디어를 냈어. 그것을 시각화시키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그것이 아이디어가 되고 다시 시각화하고 하는 반복된 그러한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그 최종안을 내가 만들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거나 또는 나에게 업무를 맡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돈을 주는 광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광고주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광고주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뭐예요? 시각화된 것이 바로 아이디어 스케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만큼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표현을 잘하니까,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시각화를 잘하니까. 그러나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그리는 사람을 쓰면 돼요. 대신 뭐가 나가? 돈이 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에서 이 시험을 보는 시각 디자이너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역량 중에 하나가 뭐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케치를 좀 못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알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 알아도 못 보게 그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연습해야죠. 뭐 그거 제가 어떻게 해줍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는 결국 뭘 보겠다는 거지?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아무리 잘해도 뭐가 안 좋으면 아이디어가 주제에 맞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반면에 비록 좀 그림을 좀 못 그리고 컴퓨터 작업이 좀 어설프더라도 그 아이디어만 좋으면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현직 디자이너 또는 입시미술, 편입미술을 쩔게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어때요? 후두루룩 떨어집니다. 반면 카페 가면 합격 후기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한 1,400건이 넘어요. 거기 시각 디자인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림이 졸라맨이었고요. 진짜 제 손은 개손이에요. 막 똥손이에요. 욕 아닙니다.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80점 막 이렇게 고득점을 합격했어요. 이런 내용 되게 많습니다. 이 시험의 가장 핵심은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이디어. 그것을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겠죠. 배려와 균형과 조화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섬세함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썸네일 스케치가 있고, 두 번째, 러프 스케치가 있고, 세 번째, 콤프 스케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 스케치는 뭐냐? 썸네일 스케치는 썸네일 이렇게 작은 썸네일 있죠? 썸네일 인터넷에 보면 썸네일 이렇게 손톱이죠? 작은 그런 그 그림이죠. 자, 일단 먼저 스케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처음부터 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림과 글자와 사진 요소들을 배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제목, 여기는 이미지, 여기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대충 이 위치를 잡아주는 거 우리는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라인업. 이렇게 대충 레이아웃을 잡는 것을 이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적인 이미지를 넣는 대신에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보는 그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라인업에 약간 구체화된 이미지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썸네일. 얘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종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스케치가 러프 스케치입니다. 얘도 뭐예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얘네 둘은 뭐를 목적으로 한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목적의 스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최종안에 나오겠죠. 최종적인 스케치가 나오면 그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광고주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용이 필요하고 또는 직접 제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스케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게 콤프 스케치입니다. 콤프 스케치는 완성형이라 그래서 실제처럼 그림을 그리고 실제처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뭘 목적으로 한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스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 발상과 소통인데 종류는 썸네일, 러프, 콤프라는 스케치가 있다. 그래서 썸네일과 러프는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한 목적의 스케치고 콤프는 뭐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과거에는 이 썸네일, 러프, 콤프를 다 그리라고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러프 스케치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얘네들이는요 계속해서 발상을 하기 때문에 연필로만 작업을 보통 합니다. 근데 콤프 스케치는 완성형이기 때문에 실제처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컬러 작업까지 형태와 컬러 실제 다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창기 때 시험을 봤을 때는 썸네일, 러프, 콤프 이렇게 작업을 다 하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특히 뭐 썸네일 3개를 그리고 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그리고 2개 중에서 최종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3개, 러프 2개, 컴프 하나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는데 우리끼리 이런 거를 뭐라고 했었냐면 3, 2, 1 방식의 아이디어 스케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기사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 4, 2, 1 방식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기사 시험 때.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요렇게 봤어요, 저는. 근데 요 2가지 다 합격했어요, 저는. 그러더니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썸네일은 이제 없어. 그리지 마. 러프 3개, 콤프 하나 그려라.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콤프 그리지 마. 러프만 그려. 해서 러프 5개 그려. 러프 4개 그려. 이런 식으로 러프 2개 그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슨 시험만 나온다? 러프 스케치만 나온다. 그래서 러프는 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거죠. 사실 내가 나만 보고 나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림을 그닥 잘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어떻다?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시험 문제? 러프 스케치. 러프 스케치의 형태. 그래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시험 볼 때 연필로. 채색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가 예전엔 4시간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2시간으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계획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되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림 그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시험 문제를 빠르게 읽고 광고주,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서 이게 나한테 뭘 전달해 달라는 거구나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적인 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아이디어 스케치 이해하셨어요?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는 스케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스케치가 좋으면 그만큼 어때요? 소통을 잘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도 외모가 진짜 잘생기고 멋지면
지금보다 한 50%만 이야기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죠?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시각적인 것도 하나의 감각이고 정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각적인 형태적인 부분이 신미성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잘 표현을 해주면 그만큼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화시키는 거죠. 나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내 정신의 세계에 있었던 생각과 아이디어를 시각화시켜 주는 건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썸네일과 러프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목적이고 콤프 스케치는 뭐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는 러프 스케치만 출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썸네일 3개 그리고 그 중에 2개 골라서 좀 더 완성형인 러프를 그리고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완성형까지 그림을 그리게 했고 콤프 같은 경우는 실제 완성형, 남들에게 보고 내 생각을 거의 완벽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도 있어야 되겠고 컬러도 넣어서 이렇게 좀 잘 그리면 도움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러프 스케치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러프하게만 잘 그려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할 건데 여하튼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가 3개, 러프가 2개, 콤프가 1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3, 2, 1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썸네일이 없어졌어요. 러프 3개, 콤프 하나만 나왔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3, 1 방식으로. 근데 최근에는 그냥 러프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5방식, 4방식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썸네일은 일단 3, 1 방식은 이렇게 썸네일 3개, 이 중에서 2개 골라서 러프 2개, 여기서 하나 골라서 콤프 하나. 이래서 우리 3개, 2개, 1개씩 해서 3, 2, 1 방식이다. 선생님은 4, 2, 1 방식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기사 시험에서. 자, 3, 1 방식은 이제 썸네일 없죠. 러프 3개 그려서 그 중에 하나를 그려내는 이런 3, 1 방식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렇게 많게는 5개 이런 식으로 뭐 세로형으로 5개 또는 가로형 2개, 세로형 3개라는 5방식도 있고요. 4방식이라는 건 또 이런 식으로 4개. 4방식을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딱 요즘에는 형태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막 뭐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 칸 그리기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에서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시험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 선생님이 뭐 10 몇 년 전에 딱 썼거든요.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와 지금의 시험 문제는 확연하게 다 달라져 있어요.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들을 해요. 뭐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밖에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때 달라요 라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다르게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도 보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는 캐릭터를 넣어라. 자, 이건 배너 광고거든요. 배너.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배너는 무슨 광고? 현수막이다. 우리 현수막인데도 종류가 가로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수 있죠? 가로등 기준으로 해 좌우로 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좌우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칸을 그려라. 표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수험번호라든가 이름,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도장을 딱 찍어주면 거기다 적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칸을 그려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과거에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는 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칸 그리기만을 막 1시간씩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칸 그리기는 합격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단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시험에서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이 몇 센치 이런 게 없잖아요. 대충 이런 형태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라고. 이렇게 이미지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충 그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단, 요 크기에 대한 비율 있죠? 요 비율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포스터, 러프 스케치 2개는 이렇게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하나 여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스케치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단 말입니다. 예. 스케치는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이 별도로 칸 그리기라는 것을 연습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비율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과 그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이런 식으로 칸을 그리는데 이 그리는 시간은 대략 5분 안에 그리셔야 됩니다. 몇 분? 5분. 예, 칸을 대충 그려서 빨리 해야 되지 칸 그리기를 막 10분, 20분 해버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칸 그리기는 대충 몇 분 정도면 된다? 5분 정도면 된다. 5분. 빨리 그려. 그래서 그것도 좀 연습 필요하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캐릭터라는 부분은 칸 필요 없죠.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다라고 친절하게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칸 그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비율입니다. 뭐라고요? 비율.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를 좀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비례식이라고 아시죠? 산수도 해야 돼요. 비율을 좀 맞추는 훈련을 좀 마치기 위해서 요거를 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산기를 못 쓰게 돼 있고 이 다이소에 가면 한 3-4천 원짜리 일반 계산기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비율을 맞히는 방법에 대해서 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